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태 관련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늦은 밤까지 6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와 제명까지 4가지 종류의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입니다. 윤리위는 6명의 게시글 작성자가 IP 2개를 사용했고 한 전 대표 본인이 가족 게시글 작성을 인정한 점, 또 대표 시절 관련 당무감사 중단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논란을 인지한 뒤에도 정치적 공방 확산을 방치하고 도리어 윤리위를 공격했다며 윤리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를 찍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끄집어낸 거잖아요. 근데 끄집어냈지만 내용이 없으니까 조작된 걸 발표한 것이고. 다만 한 전 대표 본인이 게시글을 직접 작성했는지는 윤리위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라며 당 차원의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최근 장동혁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가족명의 아이디를 가지고 당원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을 하고 당원들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결국 언론에 계속 보도되게 만든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징계 결과가 알려진 뒤 SNS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며 동트기 직전이 제일 어두운 법이지만 새벽은 온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당권파로 분류되는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당무감사위에서 모든 절차를 밟았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오랜 기간 고생한 당원 여러분께 모든 공을 돌린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뒤 10일 내 재심 청구가 가능하고 한 전 대표 측이 그간 당무감사 결과를 조작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당권파와 친한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해. 아니 단계하면 이정주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 하면 또 이정주고요. 사실 이정주를 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와 이제 진행을 좀 이렇게 얘기하는 토론자를 섞어서 이렇게 그렇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 코너는 제가 그 질문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받는 기자들. 질문 받는 기자로. 예상하셨어요? 윤석열 씨 바로 들어오시네요. 사형 구형이 나오는 날 동시에 될 거다. 아니 근데 저는 뭐 사형구형 당시에 바로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그 구교영 기자가 맞아요. 네. 저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 언제 되냐고. 느낌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1월 말에 거죠. 무조건 해결된다. 이럴 말까지. 1월 말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보다 최고위까지 빠르네요. 포함해서 1월 말이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오늘이었냐, 그러니까 어제였냐. 솔직히 여기까지 몰랐죠. 근데 제명인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 결정이 됐고 내일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이제 곧 된다 이렇게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명인 거? 제명인 거요. 사실 이게 조금 다른 맥락인데 제가 취재해본 결과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제 제명 절차에 대해서 너무 이게 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그게 뭐냐? 그래요? 예. 어떤 분이 했냐면 생각보다 이 제명 절차가 마치 장동혁이나 태극기에서 제명하자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친한계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줘야 돼. 친한계를 위해서? 오히려. 왜냐하면 이걸 애매하게 목을 달아놓잖아요. 친한계가 이도저도 선택을 못해요. 이 사람들도 버릴 때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버리고 싶어도 버린 명분이 있어야 돼요. 제명이 돼야 그러면 너 한동훈 따라갈 거야? 제명되면 탈당이잖아요. 네. 탈당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지선 전에. 한동훈의 길을 갈 것이냐? 그렇죠.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지금 비례대표들 부산 진갑의 그러니까 지역구는 한 명이죠. 정성국 의원. 그리고 송파의 배현진, 박정훈 의원. 그리고 뭐 비례 중에는 한지아, 뭐 진종호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돼요. 선택지를 확실히 줘야 돼. 사실은 그 사람들 속내 있잖아요. 남고 싶은 사람도 있어. 저랑 내기 한번 할까요? 탈당할 것 같아요? 저 안 한다에 제가 5만 원 걸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따라서 탈당한 사람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아니, 저 한 명까지는 5만 원이니까 세게 하세요. 5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숫자가 IP 192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한동훈 단계. 근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역구 의원 정도 한 명 정도 나갈 수 있죠.
예. 그 부산 진갑에 정성국 의원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나 배지는 끝납니다. 오. 네, 다음에 무조건 나가리예요. 공천을 못 받기 네, 때문에. 사실상. 왜냐하면 부산 진갑은 그때 뭐 올해 얘기할 건 아니지만 당시에 공천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예. 나중에 정성국을 한동훈 전 대표가 갖다 꽂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따라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당협에 또 지금 들썩들썩해 사실은. 예. 예. 그래서 비례대표들은 배지를 내려놓고 나가야 되거든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네, 저는 정치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날짜를 이제 어제로 골랐다는데 굉장히 놀랬던 게 오늘 뭐냐면은 새벽. 지난번에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날에 당무감사위에서 기습적으로 한동훈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그랬죠. 당시 징계 수위는 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여론 조작의 공범인 것처럼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 조성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 안팎에서 정무적으로 굉장히 시점을 잘못 골랐다. 왜냐면은 저쪽에서 지금 곡소리가 나는 마당인데 여기서 또 이런 일을 해가지고 뭐할로 이렇게 저쪽의 일을 이렇게 침하시켜 주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민주당을 공격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혹시나 징계를 하게 되면 어느 날을 고를까 태기를 언제를 할까 궁금했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김병기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월요일에 혹시나 기습적으로 또 이제 윤리위원회가 한동훈을 제명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했었는데 예. 보란 듯이 그날을 안 하고 오히려 윤석열의 구형이 확실시되고 사형이 구형된 그날에 새벽에 자료를 배포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이렇게 망가지는 데는 한동훈이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내부적 판단을 조성을 하면서 뭔가 윤한을 동시에 제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제 국민의힘은 미래로만 가겠다라는 원칙을 세우는데 뭔가 지난번 최초의 당무감사의 발표보다는 정무적으로 세련된 날짜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야, 진짜 정치부 기자 다 됐네요. 정치부 기자였어요. 여기는 법조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죠. 정치부 기자였지만 예. 저처럼 10년 새누리당을 10년 출연한 그렇죠. 거니까 네. 이게 많이 컸어요. 하산하세요. 이 정도면 해석. 네가 뭐든 너무 하잖아 말아 지금 보니까. 오늘은 단계 사태에서 진행자니까. 단계 사태에서. 오늘은 진행자니까. 네. 근데 진짜 이 결정문이 8쪽이나 되고요. 그리고는 원고지 200자로 기준하면 48.2장.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내용이 많거든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왔다라고 보기 어렵고 말씀처럼 이미 준비한 상태였고 언제 조율해서 내느냐 정도만 결정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예상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름의 논증을 거쳐가지고는 이 맞아요. 문장이 완성이 네. 되어 있어요. 뭐 거기에 동의하냐 마냐는 별도로 굉장히 논증들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당 징계 심의 대상자 그러니까 한동훈 또는 가족이 문제 행위를 실제 하였는가에 대한 논증이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문제 행위가 정당의 당원 당규 윤리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는가라는 논증이 나오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셋째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할 것인가인데요. 세 개가 다 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행위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중대하게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윤리, 직업 윤리까지 그러니까 가지고 와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센 수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제명이란 결론을 내리는데 관련해서는 윤리위원장이 본인과 관련했던 어떤 한동훈 계의 인신공격이라는 메신저 판단으로서 공격에 굉장히 또 강화된 표현들을 쓰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한 전 대표는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식 기자님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전체 8장 중에 윤리 제가 결정문 많이 받아봤거든요. 네. 당에 오래 출연했으니까. 근데 윤리위원장 본인 얘기한 거 이렇게 많은 거 제가 처음 봤어요. 네, 자기 이야기가 많죠. 이게 본인을 공격한 네. 게 그 마피아 이탈리아 테러 폭탄 테러인가요? 테러를 비유할 정도의 표현이 마피아를 있더라고요. 비유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김은지 기자님은 어떤 게 좀 이상적이었어요? 전체 저는 문장 가장 중에. 예.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5단계로 나눠가지고는 조직적 공론 조장의 5단계로 네. 이런 걸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조작이 네. 5단계로 나눠져가지고 어디 논문 본것 치밀하게 같아요.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진짜 논문을 쓰고 맞아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윤리위원장이 그런 사이버 관련된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논증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조직적 공론 조작이다라는 이미 전제로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편결에 다 내리기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공격자가 공격 대상에 대해서 대중의 인식, 댓글, 게시물 작성 등을 통해서 자기의 정보 해석을 최초로 넣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앵커링을 앵커링 했다는 나와요. 거죠. 앵커링 바이어스 그다음에 나오죠. 단 내린 거죠. 네. 선택적 인식을 두 번째로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청중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거를 확대 과장 조명해서 부각시키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세 단계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인데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휴리스틱 뭡니까? 아니 이거? 처음에 네. 그 휴리스틱 가로치고 휴리스틱인데 한글로도 휴리스틱이라 써놨어요. 네.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위 있는 미디어에 나가가지고는 그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유령 미디어에 나가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단계는 밴드웨건. 그러니까 밴드웨건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누가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면 그 쫓아가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블라인드 스팟 편견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왜곡 해석해서 과대평가되고 권위 부여된 정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마피아 그 척결하는 판사들 옛날에 마니폴리테 얘기하면서 맞아요. 지오반니 팔코네 판사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피아를 척결하는 그 시한 판사 그렇죠. 이태리에서는 그 이제 암살 위험이 있잖아요. 가족들에 대한 너네한테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것저것 막 지금 최근에 여기 글도 나와요.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오히려 이 그 윤리위원회 그런 그 결정문을 보면서 아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특검의 논고와 흐름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말미에 보면은 한동훈을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할 것인가를 이제 언설하면서 네. 어떻게 하냐면은 처벌이라는 거는 억제와 책임의 무게를 모두 고려해야 그렇죠. 된다. 그러고 쉽게 디터런스 얘기하면은 억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번 그 단계 게시판 사건 어지러운 공론 조작 같은 것들을 그냥 지나칠 경우에는 맞아요. 동종 사건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특검에서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맞아요. 이유는 예. 민주주의 시대의 계엄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과소하게 처벌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근거하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한동훈이 당 대표로서 가졌던 책임의 문제를 언급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선출직 최고봉으로서 대통령이 지켜야 될 민주주의의 기본과 근간의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논거에서 한동훈에 대해서도 당대표식이나 한 사람이 이런 일들을 가족들이 벌이는데도 책임을 방기하고 사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가장 최고수의 처벌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한 쌍의 데칼코마니 같은 상사성 있는 결정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네. 기자님. 근데 이게 진짜 놀랐던 거는 이걸 미리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어제 구형하고 쓸 수는 없잖아요. 지금 4,800자를 미리 특검에 이걸 구형 나올 줄 알고 예측하고 썼다? 이렇게 보세요? 뭐 아마도 당연히 사실은 웬만한 기본적으로 이제 계엄 사건을 옆에서 관찰했던 그 통상의 범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될 거라는 관측전을 했을 것 같고 서로 무기징역이 구형이 되더라도 마찬가지 억제와 책임 문제라는 것이 언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가져감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뭔가 미래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서 홍준표가 그렇게 외친 대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동시 제거하는 시나리오를 멋지게 작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네. 이게 홍준표 대표의 측근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해당 문건의 그 문서 정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가 수요일 오전 12시 52분 17초라고 나와 있어요. 아, 수요일이에요? 예, 네, 예. 오전이에요? 예, 네.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제 그게 오늘 새벽이니까 네. 그리고는 바로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게 1시 그렇죠. 넘어서이니까요. 그렇죠. 정말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배포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제 방금 나온 국민의힘 추가 입장이 있어서 좀 네.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라고 방금 결정문을 정정한다라고 안내했냐면요. 징계 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고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징계 대상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긴급하게 작성 배포된 결정문인 걸 감안해서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뭔가 근데 꼬리를 내린 듯 하면서도 그 수사 의뢰를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은 단순하게 한동훈을 당내에서 최고 징계를 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안을 맞아요. 수사 의뢰했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은 원천적으로 이 작성의 근간과 배병을 다 불러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정주 기자가 어제 저희 방송 와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게 가족 간의 명의 도용 가능성 같은 것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나는 쓰지 않았고 당무감사위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글이 작성되는 과정들 여러 가지를 보면은 한동훈과 그의 가족들의 죄책이라는 것도 분명히 발견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무감사위나 윤리위가 이것들을 스스로 판정 내리지 않고 수사위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겠다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완벽하게 유리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근데 이거는 네. 구 기자님 말대로 진짜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명 처분하잖아요. 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김병기 의원 물론 윤리심판원 지금 가 있지만 예, 재심 신청한다는 거죠. 예. 근데 제명 처분하면서도 수사 얘기는 안 해요. 그거는 이미 고발이 돼 있기 하고 때문에 있는 상황이죠. 예, 보좌관들이 각자 할 얘기지. 근데 예.
한동훈 전 대표 문제도 사실은 시민단체가 고발해서 나름 진행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당시 법률위원장 주진우 위원장으로 보이는데 의견서 냈거든요. 근데 그 의견서가 오늘도 이게 나오잖아요. 의견서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옹호합니다. 당이 피해를 받잖아요. 근데 당의 법률위원장이 이 지금 댓글을 막 쓴 사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처해 주십시오. 댓글을 쓸 수 있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황당한 지금 논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근데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아마 네. 할 것 같고 그럼 법적 처분이 어떻게 날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예전에 근데 정치적은 다른 이준석 의원도 문제지만. 가처분 신청했는데 결국 징계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이게 정당 활동에 대해서 가처분을 내 가지고 만약에 제명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은 이게 선례가 돼 버리면 그죠. 계속 정당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음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를 잘 안 하고 절차를 잘 그렇죠. 준수했는가를 볼 텐데 당무감사위 같은 경우에 보면 한동훈한테 이제 나와서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했었는데 굉장히 그 시간이 짧기는 했거든요.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 내용의 문제보다는 그런 절차적 방식에서 하자성을 앞으로 법리 다툼에서 많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좀 해봅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저는 그 하자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질문지 보냈거든요. 답을 안 해. 답을 안 해요. 질문지 보내고 바로 한 게 아니에요. 네네. OX라고 본인이 썼습니까? 10개 질문 보내거든요. 답을 안 합니다. 전화도 안 받고.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결과를 보면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아, 들어요. 오늘 아까 보니까 송석준 의원 같은 분들은 또 입장을 내긴 했더라고요. 아, 한동훈 전 뭐라고 대표와 했나요? 관련된 제명이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확산될 조짐은 근데 없다라고 이정주 기자는 보시는 아니, 저는 거죠? 예. 그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이거 봤던 것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봤던 것 중에 저는 다른 거 말고 여기서 그 이게 한 3페이지인가 4페이지 나오는데 윤민호 윤리위원장이 정확하게 지적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다른 부분은 계속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도 글을 올렸잖아요. 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예.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한동훈 전 대표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 본인부터 지키세요. 본인부터. 왜냐? 아직도 대답을 안 하는데 이게 그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를 들면 일탈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이 최초 제기되고 예. 이를 인식한 순간부터 가족의 중대한 일탈행위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이 한 조직의 수장에게 기대하는 윤리적 직업적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상식에 부합한다. 그런 네. 문장이 있죠. 저는 이게 예.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SBS 예, 나가서 예. 나중에 알았대죠. 그 나중이 몇 년입니까 그러면? 나중이 하루예요? 이틀이에요? 이거 우리 그때 기억하시죠? 김은지 기자가 제가 여기서 처음에 터뜨렸을 때 제가 취재 편의점 터뜨렸거든요. 네. 예, 요 자리에서. 맞아요. 예, 김 기자님하고 예, 맞아요. 제가 첫 예. 출연이었어요 그날. 그때 구기훈 기자 대체로 예, 나오셔가지고 제가 국장님 제타로 바쁘다고 해서 여기 와서 예. 내가 그때 이분 주진우 의원한테 고발하라고 계속 예, 그러고. 기억나. 예. 썸네일이 저는 그냥 고발하시라 했는데 제가 그날부터 달렸는데 그때부터 제가 뭘 말했냐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 이게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에요. 예, 예. 아니 생각해보세요. 가족이 나 몰래 나 응원한다고 익명 게시판에 글 올렸어. 네. 아니 전화해서 확인하면 3분이면 끝나요. 아니, 금방 알죠. 네. 근데 이걸 나중으로 1년 2개월 동안 끈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이 전반적인 글의 이야기긴 해요. 네. 직업적 윤리라는 표현이 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나중이라고 표현하면서 계속 빠져나가고 예. 1년 몇 개월씩 버티고 이게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의 미래라는 것은 법적인 구제 위에 없는 거냐 이런 생각하실 텐데 앞서 먼저 선도 탈당했던 세력들의 판단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을 위시한 개혁신당 사람들의 그렇죠. 입장이 어떤 거냐? 오늘 천하람 그 의원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동훈 제명이 징계 수위가 예상 밖으로 높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살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런 식의 진단을 지금 당을 나오신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정주 기자와 결을 같이 하는 얘기인 건데 친한계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을 때는 그나마 조력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제명을 당해서 한동훈이 광야에서 싸워야 될 때 새로 신당을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동력이 붙을 만한 유인이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길이라는 것이 굉장히 험난해 보인다. 본인 스스로는 이 제명 결정이 나온 다음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언사를 했지만 실제로 본인과 지켜줄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지금 우리 이정주 기자 응원하는 네. 슈퍼챗이 아, 들어와요. 예, 헬마가 인정하는 네. 예, 어떤 짜치는 기자. 괜찮습니다. 저 헬마가 인정하는 짜치는 기사 쓰는 기자 1티어 맞습니다. 예. 제가 뭐 큰 단독
양보하겠습니다. 또 훌륭한 기자들 많아요. 경향이 또 있고 또 수많은 감독을 하신다는 우경 의미죠. 기자, 김은지 기자인데 저의 니치 마켓은 저는 무조건 이렇게 탕후루 팔아서 무조건 재벌되겠다. 예, 제가 무슨 소고기나 뭐 대단한 거 못 팝니다. 예. 이 니치 마켓 제가 파고 있고 아무튼 요 문제는 앞으로 두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게요. 예. 저는 가장 지금이라도 좀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이 마당에도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괘씸한 사과하지 아직도 않는다는 차원에서 아니 말씀하시나요?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아까 여기 오늘도 있는데 마지막 요거 하나만 딱 예. 3가지. 첫 번째 그거 셧다운 됐거든요. 단계 게시판을 예, 11월 5일 날 누군가 그 파동이 있고 나서 예. 새벽에 셧다운 돼요. 7시간 정도. 그 내용이 결정문에 있죠. 예. 예. 결정문에 있는데 셧다운을 당에서 시키지 바깥에서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셧다운을 왜 시켰는지 나와야 돼요. 누군가가. 그리고 곡식이 다수의 글이 또 삭제됐다 이런 그렇죠. 내용이 진은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예. 동명이인지 모르지만 네. 괄호치고 해놨더라고 또 이게 친절하게. 예, 맞아요. 한동훈이 하도 뭐라 하니까 뭐 한동훈으로 추정되는 동명이인 한동훈 명의 진땡땡 한땡땡인데 그게 진은정 한동훈이에요. 네. 그 글이 몇백 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게 그 글 쓴 사람 있죠. 글 쓴 사람이 셧다운 된 애 들어가서 어떻게 지웁니까 그 시간에. 관리자가 지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은 사람이 나와줘야 돼요 이제는.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한동훈 전 대표 안 했으면 그 사람 밝혀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복구가 됐어. 아침에 게시판 복구됐거든요. 진상조사 중단하라 했잖아요 당대표실에서. 그 누가 전화했는지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 당연하죠. 모든 당직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저도 취재가 그렇게 됐는데 진상조사를 중단시켰다라는 당직자들의 증언을 제가 2-3명 이상의 증언을 받아놨어요 지금. 그래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허위사실이면 저를 고소해야 돼요. 고소하세요. 고소해. 그래서 고소 많이 해서 조심하셔야 아니 돼요. 이정주 기자의 말이 고소 많이 사실이란 해서 전자에서 보면은 네. 이런 경우에 만약 이런 증언들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네. 수사의회를 했을 때 뇌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당무에 법적 통일도 아시죠? 이게 무슨 여러 가지 느낌인지.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회라는 절차를 국민의힘이 선택했다라는 것은 한동훈에게 유리한 게 아니고 한동훈에게 불리한 국면으로도 얼마든지 흐를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향후 경찰이라든가 검찰의 조사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스타일상 이거 사실 아니었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법 가지고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막 포용력 있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만 뭐 하면 법 하면서 고발 다 해요. 왜 아직도 고발 안 합니까? 당에서 이걸 읽은 거예요 지금. 저도 읽어서 솔직히 네, 기분 나쁘시면 고발하세요 오늘도. 오늘 고소하세요. 네. 진상조사 중단시킨 전화가 당대표실로부터 왔다. 예, 이게 누군지 밝혀내자. 듣다 보니까 그냥 이상호의 고발 뉴스가 아니고 이정주의 고발 뉴스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금 이정도의 고소 뉴스. 고소 뉴스. 예, 저는 고발 안 하면 직접 당사자만 취급해. 고소로. 저도 네. 무고죄가 들어가야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고발 아니고 고소다. 예, 당사자다. 고발하고 먹튀하려고 안 되지. 아니, 이정주의 피소 뉴스다. 보니까 고소는 본인이 하는 거니까 안 알겠습니다. 되겠네. 윤석열 씨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한테 너무 많은 할애를 했어요. 아무튼 우리의 핫한 뉴스. 네. 예, 앞으로 이 뉴스 안 다루기 바랍니다. 이제 경찰 사회부에서 다루기 바랄게요. 제가 더 이상 정치부에서 다루지 않을게요.